끝나지 않은 사랑. 여친이 형수가 되었다.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던 용현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가득한 코드가 그의 불안한 마음처럼 헝클어져 보였다. 밤 11시, 야근은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집중이 되지 않았다. 창밖은 먹빛으로 잠겨 있었고 유일한 빛은 모니터의 푸른색 조명뿐이었다. 용현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다. 완벽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주문이었다. 대학교 2학년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순간부터 그는 늘 최고가 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였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남들이 축제를 즐길 때도 그는 홀로 강의실에 남아 코딩을 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온기였던 사람이 바로 미현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완벽주의는 사랑마저 흔들었다. 취업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는 미현을 뒷전으로 밀어두기 시작했다. 미안, 미현아.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늘 같았다. 결국 취업에 성공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성공과 함께 미현을 잃었다는 공허함이었다. 미현과의 이별은 그의 삶에 남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이었다. 책임감과 죄책감은 미현을 향한 그리움과 뒤섞여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그날도 그랬다. 코드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것처럼 미현과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리 했지만 한 땀 한 땀 새겨진 추억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에 박혀 있었다. 용현아, 할 말이 있어. 집에 와줄래? 형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용현은 황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늦은 밤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형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말쑥한 셔츠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건강에 문제라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준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마치 큰 용기를 내듯 입을 열었다. 나 결혼한다. 용현은 멍해졌다. 형이 여자친구가 있었나?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의문이 쏟아져 나왔다. 언제부터요? 상대는 누군데요? 형의 입술이 몇 번이고 달싹였다. 망설이는 그의 눈빛에서 용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상대방이 미현이야. 그 순간 용현의 세상이 산산이 조각났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미현. 5년간 사랑했던, 그리고 지난 1년간 밤마다 그리워했던 그 이름. 이제 그 이름이 형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형 지금 장난치는 거죠? 아니야, 용현아. 미안하다. 용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5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의 추억이, 그들의 감정이 이제 형과 미현의 새로운 이야기에 더 씌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고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미현을 향한 감정이 다시금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다. 김용현은 결혼식장 한 구석에 숨어 하객들 틈에 섞여 있었다. 검은색 슈트가 그의 슬픔을 감추기엔 역부족이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박미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1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 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면사포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미소는 햇볕처럼 따스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용현의 가슴을 찢었다. 세상에, 김준식 씨 동생 아니야? 전 여자친구랑 형이 결혼하는 게 말이 돼? 그러게, 표정 좀 봐.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텐데.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용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미현의 시선이 하객석을 훑다가 용현에게 닿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1년의 세월, 수많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긴 눈빛이 서로에게 닿았다. 미현의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용현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용현은 그 눈빛에서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는 듯한 그녀의 속마음을 읽었다. 그러나 동시에 너도 행복해야 해라고 말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준식이 미현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 용현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미현의 손을 잡아야 했던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녀의 옆자리를 지키며 평생을 약속했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었다. 준식의 손에 들린 결혼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반지는 마치 용현이 놓쳐버린 사랑의 증표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용현은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신랑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준식은 행복한 얼굴로 용현을 맡았고 미현은 애써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용현아, 와줘서 고마워. 준식이 용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 축하해. 정말 축하해. 용현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의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현은 그런 용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용현은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이미 준식의 손에 굳건히 잡혀 있었다. 용현은 그들의 행복 속에 갇힌 채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과거의 흔적, 새로운 균열. 준식 형이 건축 설계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떠난 날이었다. 평소라면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야근을 했겠지만 왠지 모르게 일찍 퇴근하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낯선 고요함이 감돌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다 멈칫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미현이 내 방 안에 있었다. 형수님. 용현아. 미안, 오빠가 출장 가서 방 청소하려고 들어왔어. 미현은 손에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다. 대학 시절 미현과 내가 함께 만든 것이었다. 당황한 나는 사진첩을 황급히 뺏어 들었다. 이걸 왜 여기서 들고 있어요? 아까 청소하다가 미안해. 오빠 앨범인 줄 알았어. 미현의 얼굴에 미안함과 함께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사진첩을 품에 숨기듯 들고 말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사진첩이에요. 혹시 우리 사진이야? 미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현은 내 손에서 사진첩을 빼앗듯 가져갔고 익숙한 표지로 인해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거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네. 한번 볼까? 미현은 망설임 없이 사진첩을 펼쳤다. 첫 장은 대학교 축제 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사진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미현은 사진을 보며 웃었다. 용현이 너 그때 정말 어색했었는데. 웃는 것도. 나는 미현의 옆에 앉아 사진첩을 함께 넘겼다. 한 장 한 장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첫 여행에서 어색하게 찍은 커플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 직전에 찍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지만 눈빛은 이미 슬픔에 잠겨 있던 사진까지. 미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우리가 참 예뻤었지. 그렇지? 네. 근데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미현의 말에 내 가슴이 아려왔다. 그때는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랑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어떤 성공도 미현과 함께했던 시간보다 가치 있지 않았다. 인제 그만 봐요, 형수님. 나는 사진첩을 덮으려 했지만 미현은 내 손을 잡았다. 용현아, 잠깐만. 한 장만 더. 미현이 펼친 페이지에는 우리가 처음 사귀기로 한 날 서로 마주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때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했던 시간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식 형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나는 급히 사진첩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준식은 거실에 서서 내가 미현과 함께 내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너희 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형, 오해하지 마셔요. 형수님이 청소하다가. 거짓말 마. 왜 미현이랑 있을 때만 표정이 달라지는 건데? 아까 들어올 때부터 수상했어. 준식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미현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오빠 오해야. 그냥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 옛날 사진? 그게 누구랑 찍은 사진인데? 준식은 내 방으로 들어와 사진첩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역시 아직도 못 잊었구나. 둘 다. 형,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내 아내가 됐는데 왜 아직도 그 여자랑 추억놀이를 하는 건데? 내 눈앞에서. 준식의 절규는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형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준식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세 사람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회사 회식이 끝난 밤 11시, 용현은 만취한 몸을 겨우 가누며 택시에 올랐다. 알코올에 절어 무거워진 머릿속은 온통 미현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억눌렀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보고 싶다, 미현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형의 아내였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미현이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 똑같았다. 따스하고 고요한 분위기. 용현은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형수님, 왜 안 주무세요? 용현아, 회식했어? 많이 취했네. 미현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용현에게 다가왔다. 익숙한 그녀의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용현의 정신은 더욱 혼미해졌다. 그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현을 덥석 안았다. 미현아. 응. 왜 그래, 용현아.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미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용현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웅얼거렸다. 왜 헤어졌을까?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때 널 잡았어야 했는데. 용현은 미현의 이마에 머리를 기댔다. 미현은 이성을 잃은 채 흐느끼는 용현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용현을 밀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용현아. 다 지난 일이야. 인제 그만 잊어. 못 잊어, 절대 못 잊어. 난 아직도 널 사랑해. 형수님이 아니라 그냥 박미현을 사랑해. 용현의 고백은 미현의 심장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이 순간 그녀 역시 혼란스러웠다. 준식을 사랑하지만 용현과의 추억과 그가 느끼는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식이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온 것이었다. 준식은 거실에 서서 자신의 아내가 만취한 동생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준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뭐 하는 거야, 너희 둘 다. 준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차가운 칼날처럼 용현과 미현의 심장을 찔렀다. 용현은 그제야 미현에게서 떨어져 나왔고 미현은 준식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의 시선이 뒤엉키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에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준식까지. 세 사람의 시선이 뒤엉킨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준식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순간 그의 주먹이 용현을 가격했다. 역시 그렇군. 더 차가운 준식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차가운 칼날처럼 용현과 미현의 심장을 찔렀다. 용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형, 오해예요. 형수님이 그냥 저를 울고 있어서 안아준 거야? 준식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아니야, 준식 오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위로해준 것뿐이야. 미현이 준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식은 손을 획 뿌리쳤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뭐야? 내 집에서 내 아내가 내 동생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준식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솔직히 말해, 미현아. 너 아직도 용현이 좋아하지? 미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준식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용현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대답 못하겠지? 역시 그렇군. 준식의 쓴웃음에 용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형, 들어보세요. 피를 닦아내며 용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네, 맞아요.
저는 아직도 형수님을 사랑합니다. 미현과 준식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용현의 고백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폭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것과 제가 뭔가를 하려는 건 별개예요. 저는 형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말도 안 돼. 준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용현을 바라보았다. 용현이 말이 맞아. 미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용현이와는 추억이 너무 많아요. 5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어떻게 완전히 잊어. 하지만 준식 오빠랑 있을 때는 편안하고 안정돼. 그래서 오빠를 선택했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둘 다 나에게 너무 소중해. 미현의 혼란스러운 고백에 준식은 무너져 내렸다. 결국 나만 바보였구나.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더 분노가 아닌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또 한 번 용현에게 주먹을 날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용현의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 피는 단순한 상처가 아닌 골마 터진 세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한데에 뒤엉켜 그날 밤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격렬한 싸움 후 용현은 터져서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아내며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미현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과 끝은 모두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한 형과 미현의 관계는 영원히 불안정할 것이라고. 가방을 맨 채 거실로 나왔을 때 미현과 준식이 어색하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부서진 조각상 같았다. 용현의 인기척에 그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준식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공허함이 가득했고 미현의 눈은 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용현아, 어디가? 준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용현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 독립하려고요. 여기 있으면 형하고 형수님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용현아, 가지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해서. 준식이 용현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용현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미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보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형은 잘못 없어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형수님을 놓지 못했던 제가 죄인이에요. 용현은 미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미안해요. 저 때문에 두 분이. 미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용현아, 가지마. 제발. 용현은 미현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마지막 말을 남겼다. 형수님. 두 분은 행복하세요. 용현은 그들의 눈을 마주 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겠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굳게 닫힌 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듯 했다. 용현이 떠난 후 준식과 미현의 관계는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 용현이라는 존재는 마치 그들의 관계를 이어주던 투명한 끈이었던 것처럼 끈이 끊어지자 두 사람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준식은 용현에게 화를 냈던 것을 후회했고
미현은 용현을 보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들의 대화는 짧아졌고 함께 웃는 일은 다시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준식과 미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그때 준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현아, 우리 용현이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자. 그게 어떻게 그래, 오빠. 다 나 때문에. 아니, 내가 먼저 용현이한테 화를 냈어.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준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잠시 시간을 가질까? 서로를 위한 시간. 용현이가 없는 곳에서 우리 둘만으로도 괜찮은지 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미현은 준식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온전한 마음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용현의 희생적인 결정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용현은 텅 빈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형, 그리고 미현과 함께 살던 집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짐이라고는 노트북과 옷까지 몇 벌, 그리고 미현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다. 그는 이곳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다. 억지로 나선 자리였지만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싶었다. 그곳에서 용현은 한 여자를 만났다. 어색하게 맥주잔을 기울이는 용현에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용현아, 너 맞지? 미현이 친구 정하늘이야. 예상치 못한 인연에 용현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었다. 하늘은 미현의 절친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용현은 그녀에게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미현이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용현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 너의 잘못은 아니야. 지나간 사랑을 놓아줘야 새로운 사랑이 온다. 하늘의 말은 용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용현에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용현은 하늘의 진심 어린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자신에게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았다. 하늘과의 대화를 통해 용현은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얻었다. 며칠 뒤 용현은 하늘이 주선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넘어지자 다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혜.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용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용현은 그녀에게서 미현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다. 지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었고 용현은 그녀의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용현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에 관해 이야기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용현은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지혜는 용현에게서 알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을 느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감싸 안았다. 용현은 지혜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과거의 사랑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혜에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다시는 미현과의 추억에 잠겨 있지 않았다. 용현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현은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다. 미현과 함께할 때는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래서 사랑을 늘 뒷전으로 밀어두었다. 미현이 용현아,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영화 보러 가자라고 말하면 미안, 미현아. 마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라는 대답이 늘 먼저 나왔다. 그의 사랑은 늘 미안함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은 달랐다. 지혜는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체로 용현을 존중해 주었다. 용현이 오늘은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지혜는 그래, 힘내. 끝나고 전화해라고 말하며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용현은 지혜의 말 한마디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지혜와 함께 산책하다 용현은 그녀의 꿈에 관해 물었다. 지혜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작은 미술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용현은 지혜의 꿈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미현과 함께 했을 때는 늘 자신의 꿈만 이야기하고 미현의 꿈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용현은 지혜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학원 인테리어 같은 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용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용현 씨. 용현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용현은 지혜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깨달았다. 사랑은 혼자만의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꿈을 꾸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혜는 용현의 상처를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감싸 안아 주었다. 용현은 지혜와 함께하며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해 갔다. 미현에게 미안했던 마음, 자신을 탓했던 감정들은 이제 지혜를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바뀌었다. 용현은 더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지혜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흩날리던 벚꽃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가 다시금 초록 잎사귀를 틔웠다. 용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용현은 지혜에게 프러포즈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용현의 손을 잡았다. 용현 씨네.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용현은 하객들 틈에서 준식 형과 미현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 마주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다. 용현은 준식의 손을 잡고 미현과 인사를 나누었다. 형, 와줘서 고마워요. 준식은 용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용현아, 내가 행복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미안했어. 용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형. 덕분에 제가 더 성장했어요. 형과 형수님께 감사해요. 그때 미현이 조용히 용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는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저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용현아, 결혼 축하해. 감사해요, 형수님. 미현은 용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 덕분에 나도 준식 오빠와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 이제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더 행복길 바래. 미현의 말에 용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미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를 축복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용현은 지혜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다. 준식과 미현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준식은 미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도 이제 진짜 행복하자, 미현아. 미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식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세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털어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다. 용현은 지혜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그렸고, 준식과 미현은 서로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해피엔딩이었다.